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세무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백숙을 드시고 칼국수를 끓여 먹을 거예요. 그런데 칼국수보다 밥을 더 좋아하시는 분 밥도 한 그릇 준비할까요? 아니요, 이거 그대로 저도 맛있겠습니다. 저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젊었을 때는 닭 한 마리라는 걸 많이 먹었어요. 네. 요 근처에 닭 한 마리가 아직 없어서 오늘 닭 한 마리를 끓였습니다. 네. 세무사님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디시죠? 바로 그 열린 타워에 있습니다. 아, 몇 층에 계세요? 607호에. 아, 열린 엠타워에 최 세무사님 사무실이 네. 있어요. 이름을 크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닭 한 마리와 칼국수, 콩나물 무침, 멸치, 애기고추라 그래. 이거 지금 저기 들판에서 마지막에 걷어온 조그만 고추를 잘라서 멸치랑 볶았어요. 호두 넣고. 요거는 김장김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금하고 후추. 네. 소찬이지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네.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익어 보이는데. 콩나물 많으니까 많이 먹어. 네. 집사님 거기 네, 제가 다 챙기시네. 먹어라. 괜찮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다. 여럿이 먹으면 맛있어 모르는데. 파리고추예요? 아니 그냥 아니야. 빨리 고추가 아니고 그냥 고추 넣으시는 거죠? 설이 오기 전에 고추 때 뽑을 때 네. 이게 맛있어. 네. 맛있네요. 저번에 권사님들하고 방화 가서 그때 해본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우리 파주에 있는 우리 큰오빠에서 온 거구나. 그걸 다 먹고 세무사님 오셨으니까 오늘은 간단한 거 좀 여쭤봐도 돼요? 네, 말씀합니다. 복잡한 건데 미리 좀 이렇게 제가 복잡한 거는 내용을 좀 뽑아서 드려야 돼. 공부하셔야 네, 되니까. 사전에 주시면은 제가 공부를 해서 기본으로 아시면서.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하도 많이 바뀌어서 세무사님도 복잡하다고 그러시죠. 많이 어렵습니다. 아주 개정이 많이 자주 이루어지는 바람에 말씀드리기가 친척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13년 전에 유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자녀가 7분인데 집안에 헌신도가 높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자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빚이 있나 봐요. 두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어 10평이다 그러면은 뭐 3평씩 주고 나머지 형제들한테 한 평, 그리고 조금 저기 하면 2평 이렇게 해서 그거를 유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치매도 없으시고 아무도 몰랐지. 딱 그 배우자들도 몰랐어요. 그 배우자가 내 동생이었는데 그 내 동생한테 또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심하게. 왜냐면은 이제 형제들 제 동생이 약간 좀 운동권 비슷해가지고 자유 정의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더 받냐 해서 난리 칠까봐 얘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언에 의해서 제 상식으로는 네. 유언에 의한 그 공증을 받으셨다면 근데 공증을 받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가 지금 암 수정 중인 친구가 그 유언을 미리 했는데 남편한테는 그러니까 아들한테 반을 주고 남편은 이제 건물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는
딸도 미리 많이 줬나 봐. 그러니까 딸하고 아빠하고는 반반. 그리고 아들한테는 50% 하는데 그 유증을 하는데 제가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언 그 미리 하는데 2명 이상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또 다른 친구가 2명이 가서 유증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난리가 났지 뭐. 나중에 형제들이 이제 재산 분배할 때 이제 아무리 유언이라도 이제 섭섭한 게 있어서 좀 시끄럽긴 했는데 지금 조용하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 상속세는 뭐 집이 한 채이든 두 채이든 상속세는 균등하게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지분에 의해서. 만약 상속세가 1,000만 원이 나왔다. 내가 3평이다. 그러면 뭐 형제가 10명이면 내가 3평이면은 300만 원 부담하면 되고 한 평을 가져면 100만 원 부담하면 되고 그렇게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분들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기 유언에 의한 상속이라면 유언을 공증받아 한 상속이라면 일단 그 어떻게 내야 할지는 당사자들이 협의를 할 거고 상속세는 홀로 계산하기 때문에 누가 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그 상속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못 내면은 나머지 누군가가 내면 네, 됩니다. 그렇죠. 안 내면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내면은 누구에게든 똑같이 납부서가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주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 만약에 뭐 1억이 나왔다. 그럼 현금 1억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부연납이라는 제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나눠서 내는 거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말 그대로 그러면 몇 번에 또는 5년 네, 걸쳐서. 그렇게 걸쳐서 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3년, 5년? 네. 또는 최장 기간이 몇 년이죠? 최장 기간이 아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그 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겠다는 게 그렇죠. 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냥 요새 세금도 카드로도 내더라고요. 여기 소문이 너무 많아. 카드도 되죠? 카드 갖고. 국세가 카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방세는 카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국세는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가 두 채가 있고 옛날에 20년 동안 산 자가구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억짜리 정도 되는데 그거를 팔려고 하면 그분이 알기로는 그 20년 전 취득한 걸로 따지지 않고 지금 15년 전에 그 일정 기간 전에 취득한 걸로 해서 세금을 좀 약간 중과에서 약간 빠지게 해준다는 건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만약에 내년 제가 기간이 5월. 내년 5월인가요? 네, 5월까지. 내년 5월까지는 지금 일정 중과세. 중과세 유예 기간입니다. 유예 기간이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현금에서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처분하신다면 중과세 적용 받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30%요? 네. 오, 대박이다. 근데 1가구 3주택 아니잖아? 일반 과세로 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 매도 시점에서 또 다가구가 옛날 이제 지금 한 30년 전에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 뭐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몰라도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은 그 당시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취득가액은 네네. 취득가액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원칙적으로 취득 시에 매매 계약서가 제1 이제
제일 선택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매매 계약서가 없다면 보충적 방법으로 감정을 받거나 기준시가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감정가액을 받거나 아니면 환산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네 그렇게 결정됩니다. 그럼 감정을 받는다는 건 지금 감정을 받으면 그거를 추산할 수는 없잖아요. 추산을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당초에 감정가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방법으로 아직까지는 환산에 의한 방법을 대부분 부동산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아, 하여튼 정부에서 네, 네. 정한 어떤 그 표에 의해서 네, 환산하는 걸로. 네. 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해서 환산하는 가액이 그대로 이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세 피하려면 5월 전에 팔아야 되겠네. 5월 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2019년인지 제가 명확한 연도를 기억나지 않는데 네. 그 기간 이후에 환산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환산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가액을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왜냐하면 그 환산가액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환산가액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그 연도가 개정연도가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분되는 건물이나 모든 그 부동산은 환산 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악용하는 것 때문에. 네. 오늘 드시면 네. 그러면 티타임에도 여쭤봐야 되겠다. 네. 제가 공부해야 될 거를 미리 답으로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도 그냥 하나에서 그거를 항상 취급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매일매일 취급하면 잘 기억하는데 그럼요. 저희도 그렇게 매일 취급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저한테 다 주십니다. 그게 혼자 쎄주세요. 든든하게 먹어. 이걸 삼계탕을 끓여서 소금을 좀 넣으세요 여기다. 이 소금을 넣으셔서. 아, 네. 그래야겠습니다. 칼국수는 저기서 끓여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먹자. 아니 난 IMF 때도 투자 잘못해갖고 퇴직금 날린 사람인데 저분한테는 이번에 또 기회가 되군요. 중동은 연체 이자를 막 24%, 그래서 27%. IMF 때 금리가 할까요? 거의 맛있게 꼬득꼬득하니 괜찮아. 중간이요? 네.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좀 주세요. 그때 형 돈이 든 사람들은 또 강남에 빌딩 같은 거 외국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가져왔잖아. 좀 주식 시장 안 좋아서 우리 집에 주식해놓은 게 있는데 걔는 그 팀에 돈을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응.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시기가 되고 네, 항상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같이 옆에서 저희도 살짝 힘듭니다. 그리고 세무사님들도 힘드시죠? 그럼요. 너무 힘들어. 지금 경기도 침체돼 있고 같이 힘듭니다. 아유 오늘 모처럼 막 지금 삶고 있는데 사무실 25평짜리 찾으러 오신 분이 계셔갖고 네. 마음이 급하고 막 뛰어다녔어. 그랬더니 오는 거 하나 마음에는 드시는데 이따 오후에 결정해 주신다고.
건강한 맛있어. 드셔봐.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그러니까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80만 될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네. 10만 유튜버가 나는 몇만 명 되는 줄 알았더니 올 초인가 작년에 보면 4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요. 그렇게 많지 10만 않아요. 유튜버가 10만 유튜버면 몇천 명밖에 안 되면 깜짝 놀랐어요. 10만 유튜버면 작은 게 아니에요. 10만 유튜버면 아마 골드메달 같은 그 주지 않을까요? 그 10만 유튜버가 되면 구글에서 나와. 네. 실버 뭐 이거. 네, 아까 인증이 말씀드린 나와. 골드메달처럼 금메달처럼 골드는 100만 명인가? 뭐 50만 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3만인가 5만 넘어가면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10만 명으로 알고 있어. 근데 저까지 왜 하나밖에 안 먹어? 어우 너무 많이 먹었어. 빵 케이크 짓는데. 케이크 어떠세요? 케이크 한 쪽. 오케이. 아니. 예, 조금 더 보관하시죠. 이거 드세요, 이거. 유튜브 저기 오늘은 계속 제가 보기엔 테스트 제작 겸 되니까 기회가 많으시니까 두셨다가 좋은 손님들과 또 나누시죠. 알겠습니다.